사실 뭐 기후 위기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이산화탄소를 조절해야 된다. 탄소 온실효과. 중립. 그렇죠. 근데 이거가 사실은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기체가 이산화탄소는 아니거든요. 네.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정말 어렵게 모신 슈멀코님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취미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궤도님 팬 영상을 잘못 올렸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네. 여기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일단은 좀 앉아 계시면은 조금씩 알게 되지 아시게 돼요. 않을까. 아. 우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켄텍 에너지공학과의 교수로 지금 젊은 교수로 계신 김희태 교수님이시고요. 칠레에서 데이터과학연구소에서 교수님을 계셨어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이 켄텍 설립에 초반부터 좀 관여를 하셨었죠? 한정공대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고 줄여서 이제 켄텍이라고 저희가 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떠오르는 켄텍. 대학 아닙니까? 뭐 이런 거. 네. 학교 법인이 생기기 전에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교수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요. 교수 요원이라는 이상한 아. 직책이 따로 있었죠. 교수 요원이라는 게 있어요?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응. 나중에 교원이 될 직급이 있었습니다. 교수 요원. 예, 그리고 법인이 오. 전환이 되면서 교원으로 전환이 됐죠.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 학교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설계 단계부터 이 미리 뽑아놓은 혹시 뺏길까봐 미리 뽑아놓은 교수님으로서 이렇게 모셔가지고 뭐 세바시에도 출연을 하셨고요. 강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좋은 소통을 들려주시는 교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오늘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먼저 이 슬라이드로 좀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좋습니다. 사실 다 아시잖아요. 예. 그죠? 뭐 화석연료 온실효과 있고 지구가 온난해지고 해수면이 올라갈 수도 있고 빙하가 유출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충 한마디씩은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예.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아는 척을 잘해보자. 조금 더 잘 네. 알아서 실전 과학 지식으로 아는 척을 해보자. 그렇죠. 사실은 뭐 굉장히 이슈죠. 온난화가 되고는 있지만 예. 지금 날씨도 너무 덥고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잘 알아보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 있거든요. 허세. 아, 과학 허세. 네. 아.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술자리나 모인 자리에서 정확한 지식으로 허세를 좀 떨어볼 수 있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세한 사항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보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빙하기가 있었고 왜 예. 애니메이션도 있어 아이스 에이지 네. 있고 그러면 상상이 되잖아요. 막 그 눈 쌓이고 빙판 있고 그랬던 때가 빙하기인데 지금은 다들 이제 간빙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온난한 시기 간빙기. 예. 그럼 그 빙하기는 지금보다 얼마나 더 추웠길래 그렇게 빙하기였을까? 지금 시대의 평균 기온보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낮았을까? 얼마 전에 또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죠? 예. 그때 기온에 따라서 눈이 쌓이는 게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걸 역추적하면은 예.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 텐데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빙하기가 요즘과 몇 도가 차이가 나냐고 했을 때 6.1도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이 논문이 2020년에 나왔어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됐죠. 정말 예. 최근 논문이에요. 거의 2년 딱 8월 26일이니까 뭐 거의 한 2년 전에 그 전에도 그 온도 차이 같은 것들은 이렇게 추정하고 했었지만 점점 정확도가 높아지는 건데 그 논문에서 이야기한 게 지금 6.1도 차이 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면? 예전에도 알았죠. 그러니까 6.1도라고 콕 집은 건 아니지만 그 평균 몇 도라는 게 그 레인지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가 정교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제한되고 그렇죠. 있는 거고 예.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게 어떤 의미죠? 예전의 기후랑 지금 기후를 딱 찍을 수 있으면 예. 예를 들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바뀌었잖아요. 뭐 기후 대기 성분부터 시작해서 그쵸. 그게 이 정도의 임팩트를 준다는 거를 관계를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달라졌을 때 얼마나 달라질지도 또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며칠 후에 날씨가 어떨지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대박이죠. 것들을 또 대비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과거의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기가 쉬워지고
그렇죠. 그럼 그때 조건들과 지금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것들 맞춰보면은 굉장히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말씀을 더 드려보면요. 6.1도 차이 난다는 게 나왔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네.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이게 그 6.1도 아까 질문해 주셨던 거 예. 6.1도가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저 사진이 이제 논문에 같이 부록으로 실렸던 그림인데요. 그림이 파랄수록 더 기온이 낮은 거고 하얄수록 이제 좀 높은 겁니다. 네. 평균 기온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적조 쪽이 조금 더 하얗죠. 당연히 온도가 높겠죠. 그쵸. 그리고 위아래 극지방 쪽이 조금 더 낮고 그러니까 평균 기온 6.1도 차이라는 거는 당연히 6.1도보다 훨씬 더 추운 데도 있는 거고 덜 차이 나는 데도 있는 거고 평균이 6.1도라는 거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기온을 평균 기온을 따지는 게 1도, 0.1도 차이가 생각보다 그 편차를 크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영하 14도. 그러니까 그렇죠. 14도 차이가 나는 곳도 있는 거잖아요. 있죠. 지금. 예, 그렇죠. 예. 지금 시대 대비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 우리가 산업화로 인한 온실효과로 기온이 올라가기 전 그때 전 대비 이제 마이너스 14도부터 뭐 그거보다 덜 나는 데도 있지만 평균 6.1도다. 그런 얘기가 그렇군요.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내는 방법이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그 논문을 쓰셨던 교수님이 한마디로 해서 대기 중에 탄소가 2배가 되면 지구 기온이 3.4도 정도씩 올랐다. 예전보다 지금은 탄소는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6.1도 정도 올랐다는 거고 사실 중요한 건 저 숫자보다 네. 탄소가 많아질 때마다 기온이 올라갔다는 게 사실 중요한 거겠죠. 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탄소가 얼마나 올랐는가? 180 ppm에서 지금은 415까지. 아까 2배일 때 3.4도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미 2배보다 더 넘어서 당연히 더 높아지겠죠. 지금 뭐 이미 온실가스는 뿜뿜하고 있으니까 이건 더 높아질 거고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기온은 또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당연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계산은 당연히 안 해봤지만 아. 저희가 화석연료를 그대로 계속 쓰고 뭐 천연가스 때우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안 하면 당연히 계속 올라가겠죠. 이게 당연히 무한대로 갈 수는 없겠지만 그게 올라가면은 그로 인해서 피드백 작용이 오고 우리 지구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지금 그 수치만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다. 예, 저 수치를 보고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음. 사실 300이 넘건 400이 넘건 그게 어느 정도인지 사실 저도 감은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이제 숫자로만 봤을 때는 이게 진짜 뭐 위험한 건가? 이런 느낌이 그렇죠. 들거든요. 우리가 뭐 맨날 지나다니면서 자외선 수치, 뭐 미세먼지 이런 거는 체크하지만 이산화탄소 ppm 이런 거 체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와닿지는 않죠. 이 수치를 봐도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 건가? 네,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일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진을 조금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6.1도라는 게 지금 보시면 빙하기, 간빙기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달라졌었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제 왼쪽이 지금 현재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과거로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저기 이제 표에 나온 것도 평균 기온이 지금 5.5도 저 빙하기라고 이렇게 곡선이 내려간 곳이 그래봤자 10도보다 조금 높은. 그러니까 6.1도 차이라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이미 저희가 알고 있었던 그 레인지 안에 있는 거고 그걸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기온이 어떻게 변했었는가에 대해서는 예.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축을 잘 보시면 1000년 단위예요. 저게 지금 50이라고 적혀 있는 건 5만 년 전입니다. 밑에다 곱하기 1000을 해야 예, 된다. 곱하기 1000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표에서는 왼쪽으로 갈수록 시간을 거슬러 내려가는데 45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대기 기온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여러 가지 관측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세 가지 지금 데이터를 나눠 놓은 거고요. 그 맨 밑에 있는 아이스 볼륨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제가 이걸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 패턴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기온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었다라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약간 그 맥박처럼. 그렇죠. 뭔가 주기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내려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갔을 땐 당연히 이제 간빙기고 그쵸? 내려갔을 땐 빙기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추울 때도 있었고. 이 세 가지 수치가 어느 정도 좀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세부적인 수치는 다를 수 있지만 대세적인 변화는 동일하게 당연히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왜냐면 그게 팩트였으니까. 이 네. 각각은 어떤 의미인가요? 각각은 그 연구한 데이터가 무엇이었는가 이게 다릅니다. 제가 뒤쪽에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자, 요 그래프의 모양을 조금 인상을 담아 두시고 그 다음 사진을 바로 보시면요.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빙하코어, 아이스코어라고 부르기도 해요. 빙하코어인데 이게 우리나라 극지연구소에서 지금 찍어둔 사진을 제가 담아놓은 극지미디어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남극 세종기지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이스코어를 파서
그래서 그 안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신뢰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아까 온도를 어떻게 알았냐, 뭐 그때 대기 온도, 대기 구성 성분 어떻게 아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이스코어를 쓰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데이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무식할 수도 있는데 파는 거예요. 이 얼음이 쌓여서 쭉 누적된 게 빙하지 않습니까? 그 빙하를 쭉 파들어가서 그런 원기둥 모양으로 얼음 덩어리가 생기겠죠. 네. 그걸 쭉 뽑아냅니다. 아 그러면 조금 아까 누워있던 그 긴 막대가 지금 아래로 꽂히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 땅속으로 쭉 파들어 갈수록 과거로 가는 겁니다. 아 왜냐면은 과거부터 하나씩 쌓이니까 쭉쭉쭉쭉 쌓여 나가다가 이제 현재 눈, 그죠? 현재 그렇죠. 얼음 이거를 쭉 파내려가면은 깊이 팔수록 더 과거에 있다. 그렇죠. 아, 그럼 저 밑에는 그렇군요. 예. 아까 이야기했던 수십만 년 전에 쌓인 빙하도 있고 그 위로 뭔가 이 퇴적한 지층 같은 느낌이죠. 네네. 예,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빙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거를 조사하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일부 탄소 포집 말고 배출한 대기 중 탄소를 회수 재활용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예, 예. 방법들이 뭐 많이 제한이 되고 있나요? 많이 제한되고 있고요. 예. 그 아이디어도 굉장히 다양하고 음. 그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를 뽑아내려면 그거를 뽑아들여서 내가 끌고 있을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겠죠. 이거를 포집해야 됩니다. 예. 그럼 그걸 포집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도 있고 또 거기에 무기물로 할 것이냐 유기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가 많이 있고요. 사실 자연계에 이산화탄소를 끄집어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있죠. 식물들이 광합성할 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모사해서 유기물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보자 하는 게 이제 인공광합성이라는 아이디어로도 연구가 되고 있죠. 자, 이 사진을 잘 보시면 그 아까 뽑아낸 빙하 코어를 지금 햇볕에 이렇게 투과시켜서 보여주고 있는데 예쁘지 않습니까? 네. 영롱합니다. 예, 약간 위스키에 넣는 얼음 같이 보이기도 하고 예. 굉장히 맑고 깨끗한데 결국에는 저기 지금 이렇게 하얗게 점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기포방울이죠. 물방울이 있고 얼음이 있는 게 결국엔 빙하의 어떤 단순한 구조가 될 텐데 남극이 빙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낸 빙하는 길이가 3km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74만 년 전까지 거슬러 가는 거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래프보다 더 가는 거죠. 그런데 3km짜리 장비가 있는 게 아닐 텐데 뭐 알아서 이렇게 파면서 계속 올리는 뽑았죠? 거예요? 예, 그러겠죠. 아 그럼 이렇게 올리고 파고 하면서 이제 이게 그러면 뭐 안 끊어지나요? 뭐 끊어져도 그 시퀀스만 그대로 분석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와 그러면은 엄청나구나 길이가. 저희가 뭐 유정에서 기름 뽑아낼 때도 계속 파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마 뭐 그런 비슷한 게 아닐까 싶은데 와 엄청나네요. 그럼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깨끗한 얼음이에요. 옛날 대기가 더 더러웠으면 더 더러운 얼음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당시 상황에 맞춰야 된다. 예, 그게 핵심인 겁니다. 예, 뽑아놔서 봤더니 너무 맑고 깨끗하다. 그랬으면 그때 당시 기후와 환경이 굉장히 깨끗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때 화산이 있고 막 화산재가 날리고 그랬다. 그러면 실제로 빙하에 이렇게 띠가 있습니다. 화산재 먼지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 걸 다 보는 거죠. 와 그런 게 다 있어요. 예, 저 거의 지문이네요. 그렇죠. 오 훌륭합니다. 저렇게 오래된 빙하에는 박테리아도 가득해서 위험하지 않나요? 약간 그런 거 이집트 이거 같은 영화에서 거 본 것 보면은 같은데. 예. 예, 막 오래된 무덤 열면은 안에서 균들 또 나오는 경우 있고 이러잖아요. 예. 빙하는 괜찮습니까? 제가 그게 전공이 아니기는 한데 일단 다 동결되어 있는 상태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지만 뭐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상식적으로는 얘네들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조건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예, 왜냐면 너무 추운 공간에서는 사실 웬만한 바이러스들이나 균들이 활성화되기 좀 쉽지 않아요. 네. 예, 약간 근데 물론 저것들을 이제 또 되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은 다시 또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은 뭐 저거 때문에 바로 뭐 파내자마자 갑자기 무슨 독가스처럼 이렇게 영향을 받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좀 평입니다. 아까 질문이 하나 지나갔는데요. 예. 대기 중에 탄소가 늘어나는 게 맞는가,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이 하나 지나갔습니다. 예.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탄소 자체보다는 이산화탄소고요. 또 문제가 이산화탄소만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온실가스에는 메탄도 있고 여러 가지 훨씬 많은 다양한 종류의 온실가스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영향력을 많이 주고 우리의 그 인간 생활과 많이 밀접한 게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로 치환을 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사실 뭐 기후 위기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이산화탄소를 조절해야 된다. 온실 탄소 효과. 중립. 그렇죠.
근데 이거가 사실은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기체가 이산화탄소는 아니거든요. 네. 보통 이산화탄소를 가장 이 지구 온난화 온실 효과의 좀 적이라고 보잖아요. 이산화탄소에 초점을 맞춘 이유가 온실가스의 비율 중에 이산화탄소가 10%안 돼요. 네, 기여도가. 메탄도 뭐 그보다 더 적어요. 그런데 70%가 넘는 굉장한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가 있어요.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신기요? 네, 수증기가 사실 가장 많은 영향을 줘요. 네, 그런데 수증기 같은 경우는 그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고 과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온도에 따라서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실제로 우리가 수증기의 양 자체를 조절하는 게 인위적으로 생산하거나 조절하는 수증기의 양이 자연적인 거에 비해서 큰 영향을 안 주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온도에 따라서 너무 많이 뭐 응결되거나 막 하잖아요, 수증기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넘어가.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출 때 이산화탄소에 주로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탄소 중립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뭐 영향을 많이 주는 기체라서가 아니라 그 기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인위적인 양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기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예. 수증기도 있고 진짜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댓글창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메탄도 있고요. 되게 유명합니다. 메탄이 발생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트름. 예, 되새김질. 사람의 그쵸. 트름은 아니고 음. 소들 들어보셨죠? 네. 트름, 방구. 방구. 어마어마하죠. 이거 정말 예. 아이들이 좋아하죠. 예, 방구.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근데 뭐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음. 결국에는 이산화탄소인 거죠. 예. 이거 되게 재미난 아이디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 소 입에다가 그 트름 정화하는 마스크 씌우는 경우도 있고 방구도 좀 뭐 여러 가지 좀 조치들을 취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되게 재밌는 그 웨어러블 장비들이 나와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아, 여기서 이제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얼음이겠죠. 그리고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물방울. 그 그쵸. 물방울 안에는 음. 공기방울이니까 공기가 들어있겠죠. 네. 결국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거거든요. 그럼 먼저 그 얼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연계에 우리가 산소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산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실. 그 동위원소라고 하잖아요. 같은 산소지만 중성자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다릅니다. 예. 뭐 산소 16, 17, 18 이런 것들이 있다. 예. 이 세 가지가 자연계에 존재할 수 있는 산소의 동위원소들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보통 16이 좀 많아요. 그리고 어. 18과 16의 비율이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대기 중에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바다에서 증발하기도 하고 산소가 여러 가지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서 18산소가 그 비율이 많아져요. 16이 보통 더 많은데 여전히 16이 많이 있지만 그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기온에 따라서 18산소가 많아진다. 예, 오. 산소 18. 18산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군요. 그렇죠. 아. 어마어마한 거죠. 오, 18산소? 그래서 이 16산소와 18산소의 음. 비율로 예. 그때 당시 환경이 어땠는가를 역추산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기 기온이 뜨거우면 이 바다에서 18산소가 더 많이 나와요. 교수님이 이렇게 18산소 계속 하셔도 돼요? 저 지금 과학적인 얘기를 괜찮아요? 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아니, 하셨는지. 자꾸 교수님 18산소 아니, 이러시길래. 아닙니다. 산소 18. 예, 18 하는 거기 산소. 때문에 예. 예. 그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얼음을 딱 조사를 해봤는데 예. 16과 18 비율 중에서 18이 되게 많은 거야. 오. 그러면 그때는 기온이 기온이 높았다. 높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엄밀하게 들어가면 기온이 어느 정도였을 때 18의 비율이 얼마나 됐는가를 예. 우리가 다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쭉 얼음을 조사해 내려가면 그때 기온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프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산소의 비율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모르고 놓치고 지나갈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면 그냥 어떻게 알아? 뭘로 알아? 근데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산소 18산소의 비율로 그 당시에 온도를 알 수 있다. 그럼 아까 그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와, 깔끔합니다. 그래서 온도로는 빙하코어에서 음. 우리가 그 빙하의 얼음 부위에서 온도를 알 수 있다. 예. 이게 첫 번째 빙하코어를 쓸 수 있는 방법이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진을 한번 또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그래프랑 비슷하죠. 근데 잘 보시면 이건 기온이 아니에요. 아까는 기온 그래프였는데 기온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왼쪽에 보시면 예.
이제 CO2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네요. 그 오른쪽은 역시 현 시점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과거로 가는 거고 네. 이것도 역시 1000년 단위라서 왼쪽 끝에는 80만 년 전이고 예. 이게 80만 년 전부터 점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현재까지 오는 그래프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들쭉날쭉하고 물론 오차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 대세적인 흐름은 이제 분명히 있는 거고 저 그래프의 오른쪽에 보시면 세로로 뭐가 삑 올라와 있는데 예. 그게 계속 데이터가 이어지는 겁니다. 아. 이산화탄소가 창 뚫고 올라와서 지금 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 지금 그래프를 뚫고 간 거예요? 예, 왼쪽에 축이 300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140에서 시작해서 지금 300에 더 넘어가고 있고 그러면 저 축을 넘어가는 게 지금 현재 시점인 거죠. 지금 35만 년 정도에서도 약간 천정 살짝 올라갔지. 찍었거든요. 약간 루프 찍었지. 이것도 약간 긴장했을 텐데 지금 현재 비유하면은 뭐 굉장히 엄청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온실 효과, 뭐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구 온난화 이거 그냥 주기적인 현상이다. 뭐 빙기였다가 간빙기 되면 온도 높아지니까 계속 더 덥게 느꼈겠지. 그러니까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예, 이건 다 태양 활동 때문에 일어나는 주기적인 활동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저거 보면 80만 년 동안 저건 없었어. 그러니까 80만 년 동안 수많은 패턴이 있었지만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자연계에서 순환하면서 온실가스가 많아지고 온난화되고 하는 게 분명히 있지만 그 수준을 한참 넘어선 거죠. 이거는 뭐 데이터를 명확하게 말을 하니까 네. 사실 과거에는 이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대해서 과학자들끼리도 약간 논란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명확하니까 그냥 합의가 된 거야. 맞아요. 이거는 확실히 이상하다. 뭔가 이게 이상한 징후잖아요, 징후. 네. 그렇죠. 뭔가 평범한 상황에서 벌어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팅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선 넘네. 진짜 선 넘었죠. 선 넘었죠. 네, 선 넘은 상황이고 한 뭐 15년, 10년 전만 해도 정말 여기 이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건 주기적인 현상일 뿐이다. 지구 온난화? 뭐 그게 음모론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런 얘기하면 또 막 다들 뭐 지구가 뜨거워진다 막 얘기하는데 북극곰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하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좀 자기만 뭔가 아는 사실이 있는 것 같고 성각장가 이런 느낌으로 막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약간 나만이 진짜 투사다. 너 이 얘기 몰랐지? 너 몰랐지? 얘기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다. 그 과학적인 데이터가 훨씬 많이 더 단단해졌고요.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됐고 그 인간 활동에 의한 온난화라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거의 팩트가 되었죠. 그렇군요. 이제 같이 보는 거죠. 그 왼쪽에 기온 그래프, 오른쪽에 이산화탄소. 지금 가로축은 좀 다릅니다. 왼쪽은 45만 년 전까지, 오른쪽은 80만 년 전이니까 한 절반 정도가 왼쪽에 있는 건데 비슷해 보이죠? 한 4-5번 정도의 피크가 있고 그래서 지구 기온과 온실가스 혹은 이산화탄소의 움직임이 서로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이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온실가스가 늘어나서 뜨거워진 게 아니다. 뜨거워져서 온실가스가 늘어난 거다. 앞뒤 전후 그렇지. 사정이 다르다. 인과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같이 움직이는 건 확실해. 뭐가 먼저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또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죠. 이 확대해서 들어가 보면 일단은 그 이산화탄소가 먼저 높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기온이 따라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또 최근에 좀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요게 이제 이산화탄소 높아진 거, 그 다음에 그 메탄 높아진 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아까 선 넘은 그래프가 이거인 거죠. 왼쪽에 보시면 지금 10,000년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왔는데 최근에 와서 몇십 년 사이에 지금 확 올라가고 있죠. 그럼 보시면 저 ppm 단위로 올라가는 규모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간다. 저거는 이게 이미 있는 그런 이 주기적인 규모로 훨씬 넘어서는 거죠. 이게 나온 데이터가 그냥 뭐 아무 데서나 찌라시나 뭐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온실 효과나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스탠다드 바이블 거기서 나온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수치가 올라가는 게 지금 현재 근처에 와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난리가 났죠. 거의 지금 한 400까지 올라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가 지금 이해가 그러니까 약간 안 와닿을 수 있어. 250이나 뭐 300이나 400이나.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월급이야. 처음에 입사를 딱 했더니 250만 원이 꽂혀요, 통장에. 근데 그렇게 쭉 올라가요. 근데 갑자기 사장님이 지난달에 260만 원 넣어줬다가 다음 달부터 400으로 올려준대.
이거 난리 나는 거죠. 그쵸? 반대로 사장님 입장에서 지난달까지 260만 원 줬던 친구인데 다음 달부터 400 안 주면 안 나온대. 이 그래프가 그 정도예요 지금 이 그래프가. 와 이거는 너무 대단하네요. 이 논문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2012년에 네이처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이산화탄소와 대기 온도 변화 무엇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프를 잘 보시면 일단 빨갛고 노랗고 파란 게 있죠. 빨간 게 그 아까 봤던 빙하 코어, 예. 아이스 코어에서 분석해낸 그때 대기의 기온. 그거는 팩트입니다. 이 오차가 좀 있다고 가정해도 어느 정도는 신뢰성 있는 아주 거죠. 신뢰도가 높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빨간 선이 그 당시에 우리가 분석한 대기 기온이고 오른쪽 파란 선은 예. 지금 기후 모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 기후 모델들의 데이터를 넣어서 그때 환경이 어땠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란 선은 시뮬레이션으로 구한 지구의 평균 기온. 약간 지금 차이가 있죠. 그쵸, 뭔가 그쵸. 이 대세는 비슷한데 파란 게 따라오는 게 조금 늦죠. 늦는다는 얘기는 이게 오른쪽이 최근이고 왼쪽이 과거입니다. 예. 빨간 게 더 과거에 있었고 비슷한 패턴으로 파란 게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란색 동그라미가 CO2입니다. 그때 CO2 농도. 예. CO2 농도는 빙하코어 그 빨간 선이랑 꽤 비슷하게 가고 있죠. 거의 비슷하네요. 이게 여기서 찾아낸 게 뭐냐면 지구가 온도가 변하고 하는 것들은 순환적인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극지방의 온도 변화는 원래 더 극심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온이 훨씬 더 빨리 따라가고 그보다 이후에 지구 전체적인 대기 평균 기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CO2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게 빨간 선인데 예. 극지방의 기온, 극지방 기온은 CO2랑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그런데 지구 전체적인 평균 기온은 CO2 한참 뒤에 따라오잖아요. 결국 뭐냐? CO2가 변하고 나서 지구의 전체 평균 기온이 따라서 변했다는 거죠. CO2가 확실히 먼저였다라는 증거네요. 예. 어떻게 보면. 예. 저것도 축이 1000년입니다. 지금 한 칸이. 예. 그러면 CO2가 나오고 나서 거의 100년에서 1000년 단위의 스케일이 지나면 극지방에서 먼저 일어났던 그런 기온 변화를 지구 평균 기온이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 이산화탄소 농도가 바뀌고 나서 지구의 평균 환경이 바뀌는데 그만큼 오래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구 온난화는 뭐 작년, 재작년에 했던 게 아니고 산업화 시대에 이제 뿜뿜뿜 했었던 이산화탄소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내뿜고 있는 거는 우리의 이제 자손들이 겪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온실가스에 대한 피드백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데이터에서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극지방만 볼 게 아니라 지구의 전체적인 기온을 봤을 때는 확실히 CO2가 변한 다음에 지구의 기온이 변한다. 극지방이 그럼 먼저 조금 이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극지방이 원래 대기 흐름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민감하게 변합니다. 얘네가 제일 더 민감한 친구들이구나. 아까 보셨을 때도 예. 지금보다 6.1년 정도, 6.1도 정도 더 낮았다 했던 그래프에서도 극지방은 새파랬죠. 극지방은 원래 온도 변화가 훨씬 큽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실, 우리 반의 학생들이 성적을 올리고 싶다. 네. 그럼 반평균을 올려야 되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 극지방 친구들은 이 반에 1등, 2등 하는 애들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 성적은 일단 먼저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반평균을 올리려면 얘네들이 이제 학생들을 독려하면서 얘들아 우리 같이 가자. 우리 반 성적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가면서 뒤에 따라온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 극지방을 봤을 때는 공부 잘하는 애들 보니까 얘네는 공부 딱 바짝하면 바로 올라가요, 성적이. 이거 딱 보고 성적 올라가는구나. 야 이거 올라가네. 근데 실제로 전체 반평균은 좀 천천히 따라온다. 그리고 이걸 봤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확실히 이 반평균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이해를 되는 거죠. 좋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인문 쪽과 어떤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근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공부했을 때 대학원 때 이제 응용수학연구소에서 오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경제 모델 연구하고 예측 모델 같은 거를 연구하시는 권위자였는데 그때도 여전히 독색 성장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온실가스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외국 분이신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실내 기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냉방을 덜 해도 별 문제 없는 방법이 있다. 뭐냐고 당연히 음. 물어봤죠. 넥타이 푸르는 거. 넥타이 푸르는 거. 넥타이를 푸는 푸른다. 지금은 어. 이제 비즈니스 캐주얼이다 하면서 이제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교수님이 이게 예산도 안 들고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자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오. 이야기한 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사람의 행동을 바꿔야 돼요. 문화를 바꾸는. 아. 문화를 바꿔야 되고 아, 그거는 여러분 넥타이를 안 매면 우리가 체온이 이 쾌적함이 어떻게 달라지고 실내 냉방을 얼만큼 줄이면 얼만큼 덜 하게 되면 연료를 얼만큼 낮추게 되고 비용이 이런 숫자가 통하지 않는 영역이 감성과 예. 설득인 거죠. 그 부분은 저는 이제 공학과 과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인문 혹은 사회에서 풀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넥타이를 푸른다. 그럼 뭐 단추 하나 더 푸른다던가. 어디까지 풀으시려고 지금? 아, 근데 되게 의미가 있네요. 예, 이 넥타이를 푸르는 것도 이건 사실 과학의 영역은 아닐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실 우리가 그 많이 음. 접한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인문과학, 인문사회 쪽에서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기후 위기 하면 떠오르는 동물? 기후위기 고래. 북극곰. 그쵸. 아, 그래요? 북극곰. 나는 고래지. 예. 녹아드는 빙하 위에서 떨고 있는 북극곰. 다 이 예.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그 감성을 자극해서 음.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을 촉구한 사실 또 전략이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인문사회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